안녕하세요. 네, 쉐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도 어제랑 뭐 상황은 다른데, 뭔가 지수랑 종목들이랑 조금, 뭔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 먼저 보시면, 나스닥은 그냥 지지만 했죠. 예, 그냥 그 전날 명망치 나온 거에 지지만 했습니다. 예, 분봉으로 봐도 그냥 지지만 했을 거예요. 그죠? 내리락 오르락은 했지만 알고 보면 요 기점을 이렇게 지지만 했습니다. 그죠? 원래 시작한 데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예, 지지만 했고요. 뭐 미국장은 뭐 별거 계속 20선 위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쁜 뭐 그게 안 보여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장인데 어제는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얘기했듯이 오전에 아니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밑침을 달고 무너지냐 희한하다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이제 어제 오후에 왕창 무너졌죠. 어제 오후에 보시면은 내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이런 데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확 무너져서 장중 한때 5.7 정도까지 무너졌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조금 무너지긴 했어요. 1.87, 종가로 1.87로 끝났어요. 무난하게 뭐 갭 뜨지도 않고 무난하게 0%가 여긴데 0%가 대략 한 여긴데 뭐 무난하게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낮은 쌍바닥 찍고 무난하게 시작을 해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1.8 정도는 마이너스 1.8이나 어, 그러니까 뭐 1.88이나 마이너스 1.8 정도는 평소에도 나올 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 이건 별거 아닌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 어제 지수가 무너졌으니까 어제 무너진 종목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다 회복한 종목들이 오늘 꽤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회복을 많이 한 심지어 어제 내려왔다가 오늘 회복을 하거나 어제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거나 어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돌파한 종목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회복, 돌파, 무너지지도 않고 돌파 이렇게 된 종목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 1.87로 끝났다는 게 조금 좀 평소 같지는 않은 일이죠. 보통 이런 날이면 대개 장세 분위기가 이런 날이면 이쪽도 크지.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도지가 나오거나 이런 날이면 대개 아니면 양봉으로 이렇게 도지가 나오거나 요런 날이나 뭐 대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마이너스나 플러스라고 해도 살짝 이렇게 된다든가 살짝 아니면 살짝 침이 짧은 걸로 침이 긴 게 아니라 짧은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좀 틀이 크죠? 이 봉 크기가 생각보다 크죠? 1.87이니까 더군다나 장중 한때 뭐 대략 대충 2.34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은 무너졌다가 올라가거나 무너졌다거나 돌파하거나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돌파한 종목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2.34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아니면 이게 만약에 양봉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죠. 이게 이해가 가죠. 근데 음봉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값어치가 비리비리한 애들은 대부분 오늘 좀 많이 어제 무너진 거 회복하고 어제 무너진 거 돌파하고 무너지지도 않은데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값어치가 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돈이 같은 한 줄에도 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시총이 이제 엄청 크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꼭 대형주라고 얘기하기에는 거창하지만 뭐 1,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 10,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 10만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싸구려들은 좀 올라갔고요 오늘 어제 이어서 돌파하거나 어제 내려간 걸 회복하거나 뭐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조금 돈이 나간다 하는 애들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뭐 무너졌다 더 무너졌다든가 무너졌다가 회복을 다 못했다든가 무너졌다가 마이너스에서 올라왔다든가
돈 되는 애들은 요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거의 참고사항이지 이게 절대 평가는 아니거든요. 지수라는 게 그냥 참고 영역이지 증권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좀 어저께도 제가 그 디커플링 현상이 오전에 이렇게 있어서 뭐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처음에 무너져 있는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오후에 잘 가다가 오후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무너진 애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아이러니하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오늘은 거꾸로 회복돼서 돌파하고 회복을 넘어서 돌파하고 회복되고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돌파하고 아니면 많이 무너졌는데 마이너스에서 어쨌든 거나 중간이라도 무너진 거에 중간이라도 간 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 지수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종목의 그 경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내려가서 얘가 올라갔는데 얘는 1,000원짜리, 얘는 1,000원짜리, 얘도 2,000원짜리. 근데 얘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짜리 이만큼 올라간 게 훨씬 세죠. 그죠? 거래량이 이렇다손 치더라도 얘가 압도적으로 얘의 10배, 10배, 20배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크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뭐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1년 중에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흔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런 영역은 누구한테 이 뉴스에서 떠드는 거만 듣고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걔네들도 이제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오늘 27일이라 FOMC 그 미국 연준 그 파일 의장이 오늘 뭐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9월로 살짝 뭔가를 미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7월, 8월에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식의 어떤 그 뭐 어떻게 보면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죠. 예. 어떤 측면에서는 악재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호재입니다. 예. 뭐 돈을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재죠. 금리가 더 올라야 그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대출이나 이제 이런 거 뭔가 마이너스 금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냈거나 뭐를 담보로 잡혔거나 이런 사람들은 악재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말 한마디로 딱 절대적인 평가나 그런 그런 류의 영역은 아니에요. 예, 그런 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예측하는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냐 더 내려가냐 아니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바닥으로 봐야 되냐 이런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미래에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 바닥인지 더 내려가는지 아니면 내려갔다가 슈팅으로 올라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몇 년간의 이 하락이 한 2, 3년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정답은 없어요. 근데 원래 증권은 정답이 없어요. 눈치 싸움입니다. 예. 오늘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오늘도 뭐 이렇게 간 애들은 어제 무너진 거 다 회복했는데 보통 보면은 어제 무너진 거를 회복한 애들이 대개 보면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바닥에 있는 애들이. 대개 보면 마이너스나 이렇게 여기 지상 120선 여기나 지하에 있는 애들이 무너졌다가 회복을 하거나 무너졌다가 돌파한 애들이 많습니다. 이 고점에 있는 애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눈에 고점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뛴 애들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이 고점보다는 바닥에 있는 애들이 오늘 많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주 중에서는 실리콘2가 오늘 나름 대장이었네요. 근데 얘는 뭐 고점은 아니죠. 예, 고점은 아닙니다. 고점은 아닌데 어제 무너진 것보다 돌파를 했죠. 예,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무너진 것보다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전저점까지 간 것 같아요. 1차, 2차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2차 이런 거는 2차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거는 실리콘2가 어른이 갔고요. 세 방이 지하에서 그냥 양봉으로 일단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종가에 약간 등락률이 좀 틀려졌네. 철강주 중에서는 뭐 별거 없어요. 대형가. 근데 나머지 다 그냥 바닥. 지하, 바닥, 지하, 그죠? 얘는 돌파했고요. 얘는 돌파 못했고, 얘도 돌파했다가 다시 무너졌고, 얘는 돌파했고요. 그죠? 오늘 얘도 돌파했고, 지하에 있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다스코가, 왜 거였냐? 여기 전저점이라고 번호나 보죠? 여기,
과감하게 돌파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상까지 못 올라왔죠. 예,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무너진 거 다 회복을 했죠. 어저께 종가 한 6.87로 무너졌는데 오늘 고가 14%까지 올라가고 종가는 10%로 마감을 했습니다. 건설 중에서는 다스코, 동신건설, 이재명 중과 그렇죠. 예. 얘도 지하에서 다 회복은 못했지만 여하튼 하락을 멈추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내일 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하여튼 오늘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등락률이 조금 종가에 많이 바뀌었네. 동시호가에서 많이 바뀌었나 봐요. 디로보틱스가 뭐 초고점은 아니지만 고점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돌파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습니다. 한 14, 13% 되니까 26%까지는 가죠. 그죠? 돌파선의 2배. 더군다나 신고가니까 15에서 18%인데 거기는 기본으로 가는데 돌파선이 13%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파선에서 올라가다가 무너졌으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무너져서 침이 예를 들어서 오늘 봉이 올라가다가 무너져서 이렇게 침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여기가 목표가인데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13%, 14%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26%, 27% 이상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6%, 27% 사이에서 뭐 대략 뭐 여기서 1차 매도를 하든가 그죠? 22% 정도면 충분히 올라왔죠. 23%면 충분히 올라온 거죠. 근데 25%까지도 이게 분봉상으로 일단 보이긴 하네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거래량 여기 최고로 터질 때 아마 여기서는 좀 뭐하고 여기서 아마 매도를 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저는 2차까지 안 봐요. 그냥 던져버리고 맙니다. 예. 그리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낫죠. 초반이니까. 그죠? 초반이니까. 후반이면 몰라도 초반이니까. 미래 컴퍼니, 뭐 후반이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 그냥 했다가 안 할 뿐이지 다른 종목으로 안 넘어갈 뿐이지 그걸 끝까지 보는 경우는 종가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종가에는 거의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도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꽤 갔네요. ISC도 꽤 갔네요. 얘도 이제 돌파선을 넘어서 꽤 갔네요. 얘도 신고가인가? 얘도 신고가네요. 그죠? 얘도 신고. 15에서 신고가는 15에서 18%. 그죠? 돌파선이 17%. 17%의 두 배는 가기 어려우니까 17%. 15% 이상이니까 여기가 1차. 2차는 15에서 18%니까 분봉상으로 눈치 작전으로 보다가 15%가 넘어갔죠. 여기서 15% 넘어갔죠. 15%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15%니까 대충 여기서 15% 어디야? 여기네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남은 3분의 2는 매도하고 봤다가 요것은 이제 20선을 깰 때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걸 견디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먹었겠죠. 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상 나오는 게 드물어요. 제가 얘기했죠. 신고가는 15에서 18%. 예. 모시베기게 얘기하고 있죠. 귀에 모시베기게. 신고가는 아마 자다가도 신고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15에서 18%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다가도. 그 정도 해야 차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가도 한눈에 보이는 거고요. 윌링스는 어제 무너진 거 다 회복은 못했지만 여하튼 오늘 에너지 중에서는 윌링스가 고점까지 갔는데 1차 이런 거는 2차를 볼만하죠. 2차를 볼만한데 2차까지는 안 갔나? 갔나? 아 갔네요. 어설프게 갔네요. 1, 2차 다 갔고요. 걔가 대장인 것 같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뭐 SK 케미칼우가 어제 무너진 거 돌파를 해버렸고요. 지하에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애들은 회복이나 돌파를 해버렸고 고점 뭐야 저거 고점에 있는 애들은 돌파를 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회복 정도는 했겠지. 화학주는 그렇게 많이 간 게 없고요. SK 같은 건 잘 보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이것도 등락률이 좀 바뀌었네. 이화산업이 윤석열 중과 그럴 텐데 이화산업, 이화전기 뭐 아닌가? 아니구나. 저 서현 이화가 윤석열 중이야. 이화산업 누구 건지 잘 모르겠네. 식료품 23년 4월 이화산업이 염색주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애도 지하에 있으니까 어제 무너진 거를 돌파하다 못해 120까지 올라갔죠. 대단합니다. 원래 드물어요.
음봉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드문 경우입니다. 음봉에서 큰 음봉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큰 음봉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큰 음봉에서 이렇게 올라 뭐 이것도 드물지만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경우는 또 드뭅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양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양봉에서 양봉 올라가는 거를 잡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걸 잡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이걸 잡거나 이걸 잡거나 두 번째나 세 번째 걸 잡는 거지 이 첫 번째 거는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테마로 그냥 무너진 게 다 올라가거나 돌파하는 게 이게 테마니까 회복하거나 돌파하는 게 테마니까 오늘 그렇게 된 거지 평소에는 이거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조림비료 중에서는 우성이 어제 무너지고 나서 100일치까지 도착했다가 도달했다가 다시 무너졌고요. 별거 아니고요. 기계주 중에서는 티로보틱스 아까 봤죠? 저기 로봇주 중에서 봤죠? 전기차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양봉.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원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일일이 설명하기가 나빠서 제가 이제 일부러 크게 보여드린 거예요. 예. 뉴인텍 다 회복하고 돌파했죠? 돌파 여기는 못 미쳤고 회복했고요. 약간 못 미쳤고 오늘 전기차들은 다 이렇게 일단 하락세를 멈추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우신 시스템만 고점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상한가가 우신 시스템이랑 신풍디아게들 신풍디아게들 볼 거 없고요. 그다음 LS 네트워크스하고 LS 전선 아시아가 또 상을 갔네요. 어제 얘가 LS 네트워크스가 대장인가 봅니다. 상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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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연상으로 치매 절반이라 삼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삼상을 갔네요. 축하드리고요. 아마 이제 무너지겠죠. 보통 4상, 3상, 보통 홀수 다음에 무너집니다. 4상에서 무너지든가. 4상을 무너지지 않으면 5상은 또 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홀수 쪽에서는 대부분 상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상, 3상, 뭐 5상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데 보통 결론적으로는 연상에서 무너지고 연상 타임에 무너지고 4상째 무너지고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오늘 LS는 이제 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분봉 보고 눈치 보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풍지하도 오래간만에 상을 갔는데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작전을 하고 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풍지하고 뭐 이때 대단했었는데 코로나 그때 뭐 이것저것 뉴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요 팬데믹 이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 같지만 사실은 얘보다 더 올라간 애들이 꽤 있어요. 그 이후에 얘 그래봤자 2,500, 2,392 뭐야 2,534%인데 뭐 앙코 유정 같은 애 최근에 앙코 유정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고요. 아 얘도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구나. 말이 그렇지. 요 평단에서 올라간 거 저도 이제 한때 잠깐 요 큰 상승하기 전에 잠깐 했었는데 거의 2,900%네요. 아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갑니다. 증권이 2,900%면 도대체 얼마큼입니까? 광고전화 070 과감하게 꺼버리고 여하튼 신풍제약은 볼 거 없고요. 우신 시스템은 상을 들어갔는데 요금 물량 받으러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내일 10%까지는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10% 이상 갭을 떠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 대략 보수적으로 봐도 여기인데요. 51% 내일 10% 이상 갭 뜨면 20%까지는 보시면 됩니다. 눈치껏 하세요. 눈치껏. 만약에 10% 갭을 안 뜨면 그냥 10% 정도에서 보시고요. 물론 10% 단위를 10% 선을 땅 열어서 20%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드는 거를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갭이 10%에서 뜨냐 20%에서 뜨냐 대충 봐서 여기서 여기 한 11% 12% 되는데 그 다음 공간이 매물대가 여기에요. 한 51%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차트가 좀 깨져서 그런데 만약에 10% 갭을 뜨면 20%까지 보시고요. 10%도 갭을 안 뜨면 그냥 10%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면 바로 음봉 염세 나면 바로 버리세요. 근데 분봉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하시는 거라 스탑로스 걸어 놓으세요. 그냥 여기다 오늘 상한가 자리에다 스탑로스 걸어 놓고 내일 갭 뜨는 거 보고
10%냐, 20%냐 보시면 됩니다. 네. 위에서 시작하면 20%, 밑에서 시작하면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스탑로스 여기다 걸어 놓으시고요. 7,157원인가 걸어 놓으시고요. 7,150원 거기다 로스선 걸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확 내려와도 어차피 로스가 돼버리니까 안전하죠. 오늘 상간 애들은 대충 그렇고 LS는 그냥 보나마나 눈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 미래 컴퍼니가 안 보이네. 이렇게 보면 난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보면. 미래 컴퍼니가 어제 무너진 거를 회복을 하고도 더 크게 돌파를 했죠.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톱텍이 2차 전지랑 톱텍이랑 관련이 있나? 얘가 이제 쟤랑 레몬이랑 협약돼 있는 애인데 얘가 어 마스크 뭐 무슨 그 헤파 필터 뭐 관련된 그런 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마스크 제조 뭐 하여튼 얘도 뭐 5만 가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 같습니다. 예. 근데 얘가 전기 2차 전지 대장으로 간 거 보면 참 희한하네요. 반도체가 오늘 꽤 많이 갔죠. 이오 테크닉스가 고점에서 상은 못 들어갔지만 고점 돌파를 했고요. 신고가인가? 신고가네. 신고가 치고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저거 자리일 겁니다. 예. 박철웅 자리일 거예요. 여기 많죠? 그죠? 여기 알게 모르게 여기 3%대에 여기도 뚫었고 여기도 뚫었고 여기도 뚫었고 여기도 뚫었고 그죠? 하나 뭐 이거 하나 둘셋넷 박철웅 자리인데 이거를 바닥에서 올라오면 삐용 이게 목표가가 되고요. 중간 정도 한 10% 내외에서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에서 출발한다. 그럼 보통 두 배를 갑니다. 보통 5%에서 가면 10%를 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10%다. 그럼 20%를 가고요. 대기 그 이상을 가요. 0%에서 10% 여기까지가 10%다. 그러면 여기가 20%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보통 22, 3%까지 갑니다. 예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걸 뚫는다. 그럼 다시 무너지지 않으면 상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얘는 어디까지 보느냐? 18에서 22% 거의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건 20선에서 가까울 때 얘기고요. 여기 너무 멀죠. 이게 만약 가까웠으면 20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박지름 자리로 돌파를 했으면 아마 상한가를 갈 확률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높은 데서는 상한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 대부분 상을 못 가고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는 거지 위에서는 많이 못 가요. 여기서는 큰 봉이 많이 나오지만 요 위에서는 작은 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 몇 프로 간 것도 있고 엄청 많이 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킨스 전자가 바닥에서 얘는 회복하고 돌파를 했네요. 그죠? 돌파를 했고요. 이런 거 뭐 볼 필요 없고 오늘 뭐 테마가 그랬으니까 다 저런 거니까. PSK 홀딩스 보통 홀딩스 제가 잘 안 하는데 얘도 나름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박주롱 자리죠. 그죠? 시작하자마자 이게 몇 프로야? 아니네. 이거 마이너스 4.33인데. 아 거기를 지지하고 올라갔네요. 대단한데? 이날 크게 갔어야 되는데 영망치로 딱 지지해놓고 딱 핀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올라갔네요. 드문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소장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 했네요. 29.86 여기서 벌써 했네. 근데 여기서 슈팅을 한 게 아니라 슈팅을 했다가 무너졌죠. 그 무너진 발로 물량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물량을 올라가면서 물량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내려오면서만 물량 받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도 물량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만 물량 받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도 물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때 이게 유행인 때도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한 2달 동안.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 요즘 유행이 이거구나. 그런 거를 눈을 뜨실 때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한번 날 잡아서 또 보강으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는 뭐 레이저셀 요새 계속 레이저셀 그랬는데 여기서 상을 가고 나서 제대로 확 털질 않아서 이렇게 확 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질질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계속 물량도 받고 있죠. 얘가 신규주라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최종 목표는
뭐 얼추 다 온 것 같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굳이 뿌옇뿌옇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다 온 것 같습니다.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SI 리소스가 거의 회복을 하려다 말았고요. 그 다음에 NHN 벅스가 돌파를 크게 했고요. 뭐 그거 캐리소프트가 또 크게 돌파를 했고요. 그거 외에는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락률이 좀 바뀌네요. 서메이지가 오래간만에 지하에서 올라왔지만 이 지하에 있는 애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엄청나게 크게 했죠. 어제 여기서 여기까지 무너졌는데 무너진 거로 회복하다 못해 한 3배 가까이 돌파를 했네요. 결국은 어저께 딱 불안한 얘기죠. 저 어저께 주포 애들 저희 간 줄 알았어요. 세력 애들 휴가 갔나? 그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아마 27일 그 연준 금리 발표에 맞물려서 이것저것 짜잘한 뉴스를 다 섞어서 거기다가 포함해가지고 어제 크게 한번 다 개미들 한번 마음 먹고 다 털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근데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내려가는 일도 없지만 어설프게 내려간 거를 그러니까 얼토당토안하게 내려간 거를 얼토당토안하게 회복하거나 돌파한 애들이 이런 짓은 또 못하겠습니까? 이런 짓도 할 수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력 애들을 믿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무슨 짓이 얘기했죠.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블루콤이 통신주 중에서 이렇게 얘는 뭐 마저 제 생각에 마저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느낌이 마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전저점까지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느낌이 시간 단일가가 나왔나? 0% 비슷하면 내일 한번 슈팅 마이너스네요. 뭐 얘기할 거 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성우전자가 더쪽 올라갔다가 뭐 삼각까지 갔네요. 삼각까지 갔다 내려왔고 SBW 생명과학이 지하에서 뭐 지하는 볼 거 없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시젠이 진단키트죠. 코로나 때 엄청 많이 갔죠. 시젠. 얘가 시젠이 아이씨 까먹었네. 뭐 자회사인데 시젠이 어, 어? 시젠이 아유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시젠이 왜 이게 안 쓰이냐? 뭐의 자회사인데 이제 뭐 랩지노믹스, 뭐 휴마시스, 시젠, 이 시젠이 이제 이게 아마 코로나 대비로 이게 나온 애 같은데 아니 대비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빚을 보내 중에 하나인데 시젠 2010년도 얘가 아닌가 본데 얘 말고 또 얘랑 연관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젠이랑 자회사가 몇 개 있는데 시젠이랑 스탠탱이랑 자회사 관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확인하면 제가 원래 그런 거 메모를 다 해놓는데 안 써있네요. 시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어제 이제 이틀에 이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돌파를 어느 상승을 한 종목이 이틀에 이어서 이렇게 이격을 두고 내려왔다 그러면 다음날 양봉이 올라오는 경우 요럴 때는 이제 한번 노려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나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양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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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양이 눈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요게 또 이제 얘네들을 깝친다고 변형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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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원 틀은 이렇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금액이 좀 크게 뭐 7, 8천 단위로 금액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2차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1차까지만 보시고 여기서 3분의 2 매도하시고요. 나중에 여기까지 3분의 1 가지고 이걸 보시다가 만약에 돌파선을 이렇게 깨면 그때는 나머지 3분의 1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바이오 중에서는 뭔가 제넨바이오가 후딱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한 27% 이상 왔다 갔다 오늘 뭐 굉장했죠 애들이.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 1.87로 된 날 이렇게 그 양봉이 이렇게 많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 날이 좀 그랬나 봅니다. 어저께 무너진 게 아마 영향을 끼쳤겠죠.
바이오 중에서는 뭐 그 이후에 크게 간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신풍제약이랑 신풍제약으로 코로나 때 뭐 겁나게 올라갔던 그런 애들이 꽤 돌파를 했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랑 아모레퍼시픽 우가 꽤 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주 얘가 뭐 나름 대장이었는데 뭐 요즘 봐서는 비리비리하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조금 거래량이 유달리 좀 터졌으면은 요게 조금 매집으로 보고 한번 들어가 볼만 이거 대바닥이랍시고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다. 이거 끼고 이거 믿고 대바닥이랍시고 이거 믿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뜻 보면은 먹을 거는 많고 잃을 거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120선 방향이 아직은 상향으로 바꿨다고 하기에는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라운드가 이렇게 긴 애들은 잠깐 하락을 해도 이게 금방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라운드가 짧은 애들, 이게 짧은 애들은 종목이 금방 내려가면 금방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라운드보다 큰 라운드가 좋습니다. 그 종목을 쫓아갈 때 스윙으로 갖고 가거나 뭔가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을 때는 120선이 내 하락하다가 이렇게 된 것보다는 하락하다가 길게 이렇게 아주 크게 밥그릇이 큰 밥그릇 뭐 한 세스대야 정도 되는 정도 돼야 요거 이제 괜찮아지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나노브릭이랑 위지스가 이제 나름 가긴 갔는데 어차피 땅바닥이랑 지하고요. 핀테크 중에서도 성우전자가 뻘쩍 올라갔다가 내려갔네 한 상가까지 올라왔나 봐요. 다시 내려갔으니까 의미 없고요. 그래핀 히토리 중에서는 EN 코퍼레이션이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근데 거래량이 좀 없는 듯 하다가 여기서 조금 터지긴 했는데 요거랑 요거 가지고 뭔가 수기를 도모하기에는 조금 남사스럽죠. 요건 좀 더 지켜보시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볼까요? 거래량이 뭐 평소에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49만. 뭐 그렇다고 적은 애도 아니네요. 25만. 좀 적긴 적네요. 교육출산주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 메일유업, 뭐 뜬금포로 메일유업이 대장이네요. 형성그룹도 있고요. 교육출산은 아직은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는 위니아 에어컨도 있죠. 그래서 뭐 나름 이름값만 한 거고요. 중국주 중에서는 골든 센츄리가 돌파까지 해서 20선까지 도달이 됐지만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던 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거는 현실에서의 기업이고요. 증권에서는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죠. 흔한 일이죠, 이건. 근데 아예 다이렉트로 따라라라라 이거는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드문 날인데 오늘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는 린드먼 아시아가 돌파를 했고요. 항공주주는 별거 없고요. 금호HT가 120선까지는 왔는데 나름 요게 매집스러운데 요게 지금 매집스러운데 너무 작죠. 항공주는 그냥 방송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LF 항공주보다 아직은 좀 그러네요. 항공주는 그냥 예의상 뛰어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여러분들이 어저께 무너진 거 회복하거나 돌파했다. 어떤 애들이 120선 땅바닥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애들은 한 게 없냐? 있기는 있다. 회복도 하고 돌파도 했는데 얘네들도 있다. 근데 얘네가 훨씬 많다. 그래서 부동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동호가 얘보다 얘네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테마는 그렇고요. 오늘 테마적인 분위기 장세만 방송을 해봤습니다. 상승률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시드 계속 줄인 상태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시드를 줄이라고 하는지 어저께 방송 보면서 소장 말이 이런 날 대비해서 요 근래 이럴까봐 시드를 줄이라고 했구나. 시드를 많이 줄여놨으면 별로 걱정이 없죠.
천만 원 날라갔고 500 날라가고 500 날라갔고 250 날라가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줄여놓은 사람은 천만 원 날라갈 거 2, 300 날라가고 2, 300 날라갈 거 저 50, 100 날라가니까 좋죠. 야, 시대 안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 들죠. 정치 번쩍 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조심하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진리는 아니다. 이 증권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 말만 따르면 된다는 그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아, 지가 뭐라고 지 말만 따르고. 하여튼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 방송이니까. 그리고 시드를 줄인 채로 하다가 조만간 몇 개월 새에 좋은 증권장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시면서 조금 힘든 시기, 더위에도 힘드시고 장세에도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셨다가 예수금 잘 보존하셨다가 그때 저랑 함께 조금 수익 많이 내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